네, 광주광역시장 선호도와 시교육감 선호도, 또 광주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셨습니다. 정치 출입 기자인 백지훈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여론조사 가운데 역시나 광주광역시장에 대한 관심도가 가장 높을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어제부터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광역자치단체장들의 면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시장 아까 보셨지만 이용섭 시장, 그리고 광기정 전 정무수석, 정준호 변호사, 김혜경 교수 4명에 대해서 어제 면접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광주시장은 사실상은 그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아주 세게 맞붙었거든요. 그런데 이 어제 면접 이후에 오는 15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 날 그 컷오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4명이 다 할 수도 있겠지만 2사람만 하게 될지 뭐 어떻게 결정이 날지를 모르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일부터 이제 본 경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컷오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후보들 간에 좀 지지율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 후보자들의 면접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다들 그게 궁금했어요. 어제 오후에 2시엔가 그 면접을 하고 이제 광주에 내려온 분들한테 다 물어봤죠. 면접 잘하셨어요?라고. 그랬더니 이번에 그 민주당이 뭘 했냐면 AI가 질문을 뽑는 게 있었어요. 첫 번째 이건 다 공통 질문이었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광주 같은 경우에는 복합 쇼핑몰. 저희가 그 여론조사도 했는데 이 복합 쇼핑몰에 대한 여론조사 질문이 있었고, 네. 이용섭 시장에게는 좀 아픈 도덕성 관련한 질문이 있었고, 강기정 전 수석은 주로 이제 정책 관련한 것들을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또 많은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이 본 경선을 치를 것 같나요? 크게 좀 애매합니다. 사실은 일단은 저희 그 여론조사를 놓고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수석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선호도 차이가 오차 범위 바뀌긴 하지만요. 그리고 3위인 정준호 변호사, 그리고 김혜경 교수 이런 순인데요. 이 강기정 전 수석하고도 이 두 사람의 그 지지율 차이가 20% 이상 납니다. 그러면 본경선은 2명의 후보가 치르는 게 일반적으로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 명은 청년 후보고 또 다른 한 명은 여성 후보예요. 이번 더불어민주당이 청년과 여성을 배려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준호 변호사나 김혜경 교수나 한 명은 더 여기에 들어가지 않을까, 본경선에. 그래서 3명이 치르게 될 것 같은데 3명 중에 남성 후보인, 청년 후보인 정준호 변호사가 갈지 아니면 여성 후보인 김혜경 교수가 가게 될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누가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 선택이 쉽지 않은 문제네요. 민주당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뭐 오는 15일에 컷오프가 이제 발표가 된다면 저희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 평가 자료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이 민감한 시기에 여론조사를 실시했던 거고요. 일단은 그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보시는 대로 이렇게 약간은 네. 이용섭 시장에게 좋게 나왔잖아요. 아무래도 그쪽은 좀 유리해 보이죠? 아무래도 유리해 보이는 게 그 말씀하신 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꼭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가 실시한 여론조사하고 민주당의 경선 방법하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했던 여론조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론조사 방식인데, 민주당의 광역단체장 경선 방식은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 50%하고 당원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결정을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오늘 저희가 한 여론조사에는 여러 가지 그 사항이 있습니다. 인구, 그러니까 5개 구가 있는데 구별로 인구에 맞게끔 어느 정도 배분을 해야 되고요. 또 연령, 20대가 막 전부 다 20대를 조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다고 뭐 20대가 일단 이용섭 시장 쪽에서 좀 높고요.
네. 강기정 전 수석 쪽에서 높은 50대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다 나누다 보면 공평하게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조금씩 그걸 맞춰오게 돼요. 네. 근데 민주당의 여론조사는 그게 아닙니다. 그냥 누가 됐든 지금 투표나 다름없어요.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가 이거 50대가 이만큼 다 찼으니 이제는 50대는 좀 뺍시다 이런 게 없어요. 50대가 그냥 한 명도 안 빼고 다 할 수도 있고 20대가 한 명도 안 빼고 다 해도 다 한 표 한 표가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그 경선 방식인 일반 여론조사 50%, 당원 50% 이거하고 우리가 했던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틀린 이야기도 아니지만 꼭 맞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광주에 민주당 당원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겠는데요. 그래도 뭐 전국에서는 가장 또 많은 비율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되는데요. 네, 광주가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지난 대선에 광주의 유권자 수가 116만 명이었습니다. 이 정도 되는데 그러면 얼마나 많습니다. 예.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상당히 많겠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40에서 50만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건 너무 높게 잡으셨네요. 저희가 한 30만 정도 돼요. 네. 광주에.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말 하죠. 당심하고 민심하고 틀리다. 네, 다른 그런 지역들이 많아요. 당심 따로 민심 따로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근데 광주는 어찌 보면 유권자의 4분의 1 정도가 민주당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당원이다 보니 민심하고 당심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민주당의 경선 방식이 우리가 하는 여론조사 방식하고 다르더라도 민심이 당심인 지역을 감안하면 그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게 좀 애매한 거죠. 네. 답변하기가. 네, 저희가 시장 얘기를 계속해서 나눠봤는데 이번에는 시 교육감 조사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후보와 박혜자 후보의 양강 구도가 좀 굳어졌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그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아까 그 이정선 후보도 나오셨지만 이정선 후보가 1위를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2위하고 1위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사실상 1위는 이정선 후보가 아니에요. 거기에 저희 보면 후보가 없다는 답변 14%고 모른가 응답 거절이 27%로 가장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하는 그 부동층이 40%가 넘어요. 그 이야기는 지금 일이지만 오늘 일이지만 언제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다른 후보하고 손잡고 단일화하자 이미 단일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계속 하게 되면 언제 또 뒤바뀔지 모릅니다. 오늘 1위는 분명한데 다음에 또 1위를 할 수 있다? 그거는 모르겠어요. 이 선거판이 계속 유동적으로 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동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층이 어떤 선택을 하냐가 중요하고 네, 후보들끼리 또 누구와 누가 손을 잡느냐가 또 중요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광주시 현안 가운데 복합 쇼핑몰은 찬성 의견이 월등히 높네요. 이게 복합 쇼핑몰이 사실은 이번 대선에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와서 처음 이야기를 꺼냈고요. 그 다음에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와서도 꼭 하겠다 했고, 그러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예전부터 이거 준비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여야 할 거 없이 복합 쇼핑몰을 강조하겠다는 건 일치된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했던 거에도 그게 그대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복합 쇼핑몰 그러니까 60%가 넘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게 복합 쇼핑몰을 보면 다 찬성은 하지만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연령대에서는 20대하고 30대가 보니까 80%가 넘어요. 네. 둘 다 85%가 넘습니다. 그리고 50%가 안 되는 곳도 있어요. 이게 50대입니다. 50대에서는 4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연령대에 따라서 이 복합 쇼핑몰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틀리고, 국민의힘은 당대표나 지금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나
다 쇼핑몰을 하겠다고 했으니 국민의힘은 복합 쇼핑몰에 대한 찬성이 90%가 넘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뭐 완전히 낮을까요? 아니, 더불어민주당도 60%가 넘어요. 정의당, 심지어 정의당마저 57%나 됩니다. 이 정당별로도 상당히 다른데 무등산 케이블카도 찬성이 높지만 뭐 물론 복합 쇼핑몰 유치만큼은 또 찬성은 아니지만요. 일단 이거는 또 어떻게 봐도 괜찮을까요? 무등산 케이블카는 이제 새로운 이슈라고 할 수 있겠는데 광주시가 요즘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스스로 광주시에 대해서 노잼시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미없는 도시라는 네. 자기 비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노잼시티를 벗어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관련해서 그 근처에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들도 만들고 있고요. 다양한 것들 중에 하나가 사실은 무등산 케이블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력 중에 하나인데 반대로 이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반대하는 네. 시민들은 이게 무등산이 국립공원인데 국립공원에 굳이 케이블카를 놔야 되겠냐? 그리고 어찌 됐든 자연환경 훼손이 뻔한데 네. 하는 게 맞냐라는 것이겠죠. 네, 어찌 그렇군요. 됐든 이 찬반이 지금은 조금 갈려 있다 이렇게 봐도 될 네. 것 같고요. 오늘 좋은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